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정현입니다. 자, 시장이 좀 변하고 있죠? 네,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예전에 말씀을 드린 구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손이 돌아와야죠, 큰 손이. 근데 큰 손이 돌아오는 기미가 오늘 벌써 보입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개인이 순매수를 하니까 또 기관이 이제 매수했던 걸 이제 팔아 제낍니다. 근데 항상 말이죠. 거래는 한쪽이 사면 한쪽이 파는 쪽이 항상 있어요. 다만 이제 파는 쪽이 있을 때 지수가 잘 유지가 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배당락 지수, 거래소 지수로 한 2%포인트 정도 내려야 되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지수는 어때요? 오히려 플러스 0.2%포인트 어제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편식장이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또 보세요. 네, 편식장이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편식장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윈도우 드레싱이나 배당권 때문에 어제 그렇게 외인 기관이 많이 매수를 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배당이라든가 의결권 행사라든가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상당히 그 과대 포장을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하는 경향이 이제 언론에서는 많지만 실제로는 기관이나 외인들 메이저 측에서는요, 회계 처리를 좀 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차원의 작은 목적일 수도 있겠고요. 배당을 위해서 그런 건도 있고, 또는 뭐, 이를테면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것을 너무 과대 포장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일전에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손들의 대조주 양도차익 과세 기간이 어제부로 끝났다는 거죠. 그게 끝나서 결국 큰 손의 매수 공백이 새로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과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결국 연말에 큰 손들이 매도하고 27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다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는요, 작년 연말에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작년 연말에 보세요. 2019년도 한번 2018년도 말하고 2019년도 초반 사이에 상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뭐 이를테면 요 상황이죠. 요 상황입니다. 결국 어땠어요? 4월 중순이죠. 4월 중순. 4월 중순까지 시세는 계속 상승 행진을 했던 겁니다. 이게 거래소 지수죠. 네, 거래소 지수고 여러분들이 특히 그 많이 투자를 하시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4월 중반까지 랠리가 계속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뭐 갑작스런 마이너스적인 외부 정치 변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흐름은 이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IT 쪽이나 바이오 쪽, 네, 이런 쪽에 아주 큼지막한 종목 말고 중형주나 소형주들이 움직일 소지가 좀 있다.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전체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는 잠깐 광고를 보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매번 소개해드리는 광고죠. 네, 키움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투자의 달인을 만나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봤듯이 그 연초 4월 중반까지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시장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 코너 통해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광고 잠깐 봤고요. 오늘 제가 그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입니다.
거래는 비교적 많지는 않아요. 어제 같은 경우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가 왜냐하면 이제 배당 낙건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 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걸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직까지 거래는 좀 잠잠한데요.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그 제노레이라는 기업을 오늘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내에서만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영상 진단기기를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종합 영상 진단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기계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덴탈 장비죠. 제노레이 덴탈 장비. CARM 장비부터 먼저 보죠. CARM 장비. 네, 요거는 메디컬 쪽입니다. 광범위한 의료 쪽에 쓰이는 그 영상 진단 장비고요. 그 다음에 그 덴탈 쪽에 쓰이는 것이 이제 제노레이 덴탈 장비라고 파파야 3D라는 거, 3D라는 거 있죠. 네, 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산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메디컬 쪽하고 치과 쪽, 덴탈 쪽하고 두 가지를 다 함께 합니다. 되게 한쪽만 생산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한쪽에 매출이 없으면. 그러나 이 양쪽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디컬 장비 중에서 CARM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1위입니다. 이쪽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서머리 같은 경우도 그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비즈니스 서머리 보니까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 메디컬 사업부문하고 치과 사업부문 이렇게 나와 있죠. CARM 장비가 주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고 사실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 있다면 경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대체품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밑에 다른 신용평가사에서도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CARM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같은 얘기예요. 메디컬 사업 부문하고 덴탈 사업 부문을 구축한 그런 제노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왜 이쪽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냐면은요. 연간 매출액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제노레이 연간 매출액 다음 화면이죠. 네, 다음 화면 보면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위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네. 자, 그럴 정도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네, 잠깐 봅시다. 네, 그 위쪽이죠. 네,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쪽으로도 매출처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네, 이런 측면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제노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좋은 점만 꼭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독야청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진단 장비도 경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경쟁 구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승자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을 마이너스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의료기기 업체 주가의 특성,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주 큰 시세가 나기 어렵다는 거죠. 매출이나 실적이나 괜찮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안전은 하지만
그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긍정적인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제너레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제가 이따 강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쪽 봤고요.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보면은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시장이 테마나 이슈 위주로 움직일 때는 그 등락 파도를 타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하지만 이 제너레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안전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이번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더 낮았는데요. 하반기에 확실합니다. 특히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전망들에 대한 보고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낼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1월 달쯤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쯤 나오죠.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이런 측면들이 플러스 요소로 전개되면서 시세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파이낸셜 하이라이트 화면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20억 37억 영업이익이죠. 하반기 봅시다. 3분기에 36억이죠. 그리고 4분기에 49억, 거의 50억에 달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업이익을 2016, 17, 18, 19 쭉 보시면 아주 꾸준하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주 꾸준하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퍼 배수 지금 주가 기준에서 한 6.3배죠. 6.3배. 금년 실적 기준에서 그 옆에 보면 8.4배. 그 정도입니다. 이따 상대적인 그 기업들하고 비교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하튼 4분기에 최대 실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될 수 있고, 자,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소위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평가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주가 관련 지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죠. 금년도 실적 기준으로 할 때도 8배 정도 수준이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할 때 퍼가 한 6배 수준이잖아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최고 퍼가 나와 있죠. 8.4배, 17.3배. 자, 자체적인 지금 제너레이 자체의 주가 관련 지표만 보더라도 퍼는 낮은 저퍼 영역의 밑바닥에 있는 거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배수 정도니까 밑바닥 근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확실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사랑 대비해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한번 보면은요, 9.85배 수준이죠. 퍼 수준으로는 낮은 범주에 속하는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ROE 측면에서 봐서도 다른 쪽 그 글로벌 경쟁사를 훨씬 상회하죠. 27% 비중입니다. 그럴 정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봐야 돼요. 프라이스 앤 펀더멘털 화면으로 한번 갑니다. 프라이스 앤 펀더멘털 화면으로 가니까 어때요? 대부분 다 좋습니다. 퍼 측면이나 PBR 측면이나 뭐 ROE 같은 경우는 월등하고요. 그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월등합니다.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전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루트로닝이나 솔본 정도의 비교를 했지만,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유사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를 보세요. 자,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20배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내년도 기준으로 지금 제너레이가 6배예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아까 그 프라이스 앤 펀더멘털 화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연관성 떨어진 쪽을 제시한 FN 가이드의 비교였고요. 실제로 이제 영상 진단 장비 쪽과 엑스레이 쪽과 유사한 쪽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 이를테면 뷰웍스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뷰웍스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한 12배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너레이가. 8배 수준이거든요. 예, 참고 화면까지 제가 갖고 와봤어요. 비웍스만. 자, 비웍스, 그렇죠. 12점 몇 배예요, 이게. 12.24배 아닙니까? 예. 자, 이럴 정도로 높다 이거예요.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도 제너레이를 못 따라갑니다. 예, 못 따라가면서 퍼가 이렇게 높은 것은 어폐가 있죠. 예, 어폐가 있어요. 비웍스는 내리고 제너레이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자, 화면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바텍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요, 11배 수준이에요. 바텍은 그래도 좀 나요. 바텍은 낮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너레이 8배보다는 훨씬 높죠. 주가도 뭐 바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제너레이만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17배 수준이에요. 네, 덴티움도 17배. 그리고 DR텍이라고 있죠. DR텍은 적자이기 때문에 이게 퍼가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DR잼이라고 있어요. DR잼. 이것 또한 15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퍼를, 제너레이 퍼를 한 15배 정도 봐도 결코 후한 점수를 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이따 목표가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공매 대차 봅시다. 네, 공매 대차 하자가 없어요. 네, 하자 없습니다. 한번 10월 달에 잠깐 수량이 높았었던 적은 있는데, 그러고도 주가가 올라갔죠. 의미 없는 공매도가 하루 있었어요. 그죠?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합니다. 대차도 뭐 빨간 선입니다. 네, 점차 감소하고 있고, 뭐 절대 나쁘지 않은 공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증권사 보고서도 보면은요, 증권사 보고서가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은요, 많은 증권사가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하나금융하고 한국투자 정도만 2개 증권사에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형주니까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게시를 안 하는 거죠. 대형주나 중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 38,700원 선, 4만 원 근처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죠.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절반 토막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기관 외인 수급을 한번 봅시다. 예. 기관 외인 수급을 보면, 자, 그렇습니다. 기관 외인이 쌍끌이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인의 수량이 조금은 커요. 네, 빨간 선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선. 기관은 초록색이죠. 네, 개인은 좀 매도를 했는데 쌍끌이 매수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조만간 이제 하나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권의 재료가 있어요. 아랍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바로 이 제너레이가 상품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월 27일부터 30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제너레이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췌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작성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따 말씀드리고, 되게 어떻게 좋게 보고 있냐면 그림에 나와 있죠. 국내 유일 메디컬 앤 덴탈 엑스레이 전문 기업, 이런 강점, 그리고 글로벌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 제가 2가지 부분을 동시에 영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 뭐 ROE라든가 수익 창출 능력이 상당히 좋다.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자, 이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것이 현재 제너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에서 제너레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좀 많지 않겠는가. 부정적인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이 훨씬 많죠. 거래는 좀 작지만. 그리고 이제 배당 있어요. 배당. 어제까지 갖고 계셨던 분은 한 300원 정도 나중에 이제 4월 달에 대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400원이 내려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오늘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아까 좀 올랐었는데 지금 좀 내렸네요. 차트 봅시다. 네. 자, 400원 내려서 21,450원. 배당락 부분만큼 내렸네요.
배당납 부분만큼 내렸습니다. 300원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300원 줬어요. 배당납 정도만큼만 내린 거지 지금 현재 이 기업이 나빠서 지금 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제너레이에 대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다시 그 요약해서 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종합적인 제너레이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가 이제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가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보다 비슷한 기업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거. 상대평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히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성장 가도의 종목이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올해 EPS 전망이 한 2,500원 선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퍼 15배 정도만 봐도 얼마가 됩니까? 계산해보면 한 38,000원 선 정도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대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정도 잡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은 금년도 기준이고요. 내년도 EPS로 따지면 엄청나죠. 3,500원 선 정도의 EPS니까 한 15배 정도 잡으면 어디냐면요. 5만원 선이에요. 5만원. 여기 뭐 차트에 표시도 안 됩니다. 5만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안 갈 수 있죠. 실적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는 거기까지는 안 본다 하더라도 35,000원권 위쪽, 이쪽까지는 좀 길게 볼 때는 거기까지는 당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요 지점이죠. 네, 요 지점을, 요 지점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되게 그 1차적인 목표로 잡아도 3만원 선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2만원짜리가 3만원이면 50% 상승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 정도를 1차 목표로 3만원 선을 보시고 2차적인 목표는 대개 한 37,000원 선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조금은 긴 맥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매수 가격대 범위는요. 대개 2만원에서 21,500원 선까지 여기죠. 네, 2만원에서 21,500원 선 정도 보시고 뭐 실적이 갑자기 뭐 처진다든가 그래서 불강력적으로 손절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럴 경우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손절선은 19,000원 선 정도 19,000원 선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9,000원 선 정도 일시적으로 잡고 다시 되잡더라도 그 정도의 손절가를 잡고 매수 포인트는 2만원 선에서 21,500원 그리고 1차 목표는 3만원 2차 목표는 37,000원 선. 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 제너레이를 갖고 왔습니다. 뭐 거래는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포커스를 두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드린 매매 전략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